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위기가 있었던 걸 보면 과거 냉전 시절 유럽과 중남미 지역이 대표적이죠. 이런 일이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최근 뉴스를 통해서 연기가 솔솔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나 선거를 앞둔 국내 정치 이슈에 밀려서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사드나 패트리어트처럼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방어용 미사일 말고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미사일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는 땅에 설치해놓고 발사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배나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입니다. 같은 파괴력의 같은 사거리의 미사일이라고 할 때 어디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적에게는 더 위협이 되는 미사일일까요? 육지에서 발사하는 걸까요? 아니면 배나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걸까요? 너무 쉬운 문제죠. 정답은 지상에서 설치돼서 발사하는 미사일입니다.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만 생각했을 때는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나 전함이 적국 영토나 영해 근처까지 몰려오는 모습이 더 위협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적에게는 자기 영토를 사정거리 안에 두는 지상에 배치된 미사일이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미사일을 탑재한 배나 비행기가 근처로 오는 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위협이지만 근처에 고정적으로 박혀있는 지상 미사일 기지는 상대국에게는 상시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상 발사 미사일이 무서운 거죠. 만약에 이런 미사일에 핵탄두가 설치된다면 상시적인 핵공격 위협에 노출된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지상에 설치된 미사일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럼 그 중에서도 어떤 사거리의 미사일이 더 위험할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사거리 500km 이하가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5500km 이하가 중거리 미사일, 그 이상은 흔히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불리는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답은 중거리 미사일인데요. 물론 안 위험한 미사일이 어디 있겠으며 상황에 따라서 위험성이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겠죠. 다만 사거리에서도 쉽게 알다시피 500에서 5500km면 웬만한 국가는 다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5000km 정도면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발리까지 대략 비행기로 7시간 걸리는 거리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 웬만큼 땅덩어리 넓은 나라도 본토 깊숙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죠. 핵 위험의 관점에서도 중거리 미사일이 큰 위협인데요. 단거리 미사일이야 사거리가 짧다 보니까 공격한 자신들도 피해가 갈 수 있고 크기가 작아서 핵을 탑재하는 데는 효과 측면에서 떨어집니다.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사실상 이미 전면전이 일어난 이후에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중거리 미사일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단거리 미사일처럼 쉽게 발사하고 운용도 할 수 있고 크기가 커서 충분히 핵 탑재도 가능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긴장 상태에서 우발적인 사용 가능성도 크고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죠. 또한 보유 물량이 많은 중거리 미사일을 수십 발 이상 동시에 쏘아버린다면 방어도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런 중거리 미사일을 바탕으로 한 핵의 공포가 극에 달했던 게 냉전 시절 소련을 향해 유럽에 배치됐던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미국을 타겟으로 쿠바에 설치되려던 소련의 미사일 사태였죠. 그런 냉전체제를 사실상 종료하는 것과 같은 미국 소련 간 평화조약이 1980년대 후반에 있었는데요. 바로 중거리 핵 전략조약, 줄여서 INF라고 하는 건데요. 내용은 핵 탑재가 가능한 지상발사 중거리 미사일 서로 다 없애버리고 앞으로도 실험, 생산, 배치 다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조약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미국, 러시아는 지상발사 중거리 미사일을 안 쓰는 거죠. 근데 미국 중거리 순항미사일이 있잖아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그건 지상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 아닌 배나 비행기에서 발사되는 거죠. 지상에서 발사되는 게 아니라 중거리 핵 전략조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지금까지 미국, 러시아 간 이런 조약이 이어져 왔는데 지난 2019년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이 이 INF에서 탈퇴를 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러시아 정부는 부정했지만 미국의 탈퇴 명분은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조약 위반 행위를 한다. 러시아는 안 지키고 미국 혼자만 지키는 그런 조약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 이런 건데요. 미국은 INF에서 탈퇴를 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상발사 중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거죠. 미국과 러시아가 옛날에 체결한 조약을 지키느라 지상발사 중거리 미사일을 제약받고 있는데 그 조약하고 상관없는 중국은 그동안 지상발사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엄청 늘린 상태라는 겁니다.
중국이 핵 전력 조약에 들어와서 중거리 미사일 폐기할 일도 없고, 그래서 미국은 그냥 조약에서 탈퇴하는 결정을 한 건데요. 그냥 자기들도 지상 발사 중거리 미사일 쓸 거다, 이게 포인트죠. 아무튼 그래서 미국은 중거리 핵 전력 조약에 탈퇴를 해버린 건데요. 2년 전 저희 영상에서도 미국이 INF 탈퇴를 할 때 당시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기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였죠. 그 예상대로 진짜 진행이 된다면 동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그 미사일 배치를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에 따라서 미국은 그 국가를 재평가할 수도 있다는 게 2년 전 미국이 INF 탈퇴 당시에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건데요. 미중 대립관계가 군사 영역까지 깊어질수록 우리도 결국에는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야 하는 머리 아픈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난주에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이 INF를 탈퇴한 지 불과 만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점에 생각보다 빨리 이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건데요. 지난주 기사에 따르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관할하는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 의회에다가 대중국 미사일망을 구축하는데 내년부터 6년간 273억 달러를 배정해달라는 요망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예산을 요구한 취지는 중국의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1열도선을 따라 지상발사 미사일을 확대해서 정밀공격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미군이 지상발사 미사일로 대중국 포위망을 만들 거니까 돈 달라는 거죠. 앞에서 미군이 제1열도선을 따라서 지상발사 미사일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했는데요. 열도선이라는 건 중국이 말하는 건데 미국에 대한 방어선 개념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1열도선은 일본 남쪽 센카쿠 열도에서부터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앞마당을 연결하고 있는 가상의 선인데,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인근 국가하고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지역하고 일치하죠. 목적은 제1열도선 안으로 제해권을 확보해서 미 해군과 미 공군의 활동을 저지하고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열도선은 장기적인 제해권 확보 전략인데요. 괌이랑 사이판을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을 중국 해군의 영향력 안으로 두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중국의 제1열도선을 무력화시키고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지상발사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는 거죠. 중국을 상시적인 위협에 노출시키고 레이더로 상시적으로 앞마당 들여다보듯이 보겠다 이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중국이 설정한 제1열도선의 모순도 있는데요. 사실 이 계획이 먹히려면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중국의 군사적 동맹국이거나 아니면 사실상 직접적인 중국 영향력 하에 있어야 하는 건데 또 그렇지는 않죠. 중국이 상대국 의사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라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광범위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국하고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당연히 중국한테 군사장비 배치를 위한 땅을 내어줄 리 만무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은 인접국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에 무인도나 인공섬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 활주로나 레이더, 미사일 배치를 해서 거길 군사기지화 시켜서 제1열도선 전략을 펼치는 거죠. 그럼 미국이 제1열도선을 따라서 지상발사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까요? 아마도 미국 미사일 기지를 위해서 각 국가들이 일부를 내어줘야 할 가능성도 있겠죠. 또 내어주면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청을 계속 거부하거나 적당히 미루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해당 국가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군사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 또 그걸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미국, 그리고 그 사이에서 노선 확실하게 안정하면 결국 양쪽에서 피해볼 중간에 끼인 나라들, 중국을 포위하는 미사일망 구축 예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온 지금 말로만이 아닌 진짜 신냉전 체제의 국제정세는 어떨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때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요청만 있을 뿐이지 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INF 탈퇴 이후 예상보다는 미국의 행동이 빠르고 만약 미 의회가 이걸 받아들여 준다면 상황은 더 빠르게 전개되겠죠. 오늘은
미국의 지상배치 미사일망 구축하고 관련된 기사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무역 분야를 위주로 대립되던 미중 관계에서 점점 대립의 영역이 넓어지는 부분도 관심 있게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